자, 여러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궁금해지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어, 작년 거랑 올해 걸 비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작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했던 사람, A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올해는 어떻게 응답했을까? 그게 궁금한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봐서는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작년도 데이터가 물론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11년도 데이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11년도 데이터가 있는데 요 데이터를 보고 뭔가 요 데이터를 열어도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랑 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딱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요 SPSS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음, 자,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에서는 각종 데이터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정의해 주는 거,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케이스들을 추가하는 경우, 그 경우에 여기서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서 파일 합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케이스를 추가하는 경우와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로 나누어져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추가하는 경우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요 데이터 셋 전체는 바뀌지 않는데 요 같은 변수에 대한 어떤 케이스들을 밑에다 더 붙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조사를 했고 B라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자료를 합쳐야 돼.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한다? 요 데이터 안에 있는 케이스 합치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눌러주고 파일 합치기, 케이스 추가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 밑에 새로운 케이스들이 더 추가가 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올해 데이터죠. 12년차 데이터인데 여기 옆에다가 11년차 데이터를 같이 붙여가지고 작년 거랑 올해 걸 비교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데이터에서 변수 추가 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데이터, 파일 합치기, 변수 추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요 찾아보기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요 데이터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서로 다른 요런 창이 뜨게 되고요.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것이냐, 이렇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1대1 합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반 번호랑 내년에 이 똑같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같은 번호를 부여했으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키값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샘플 아이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가 11차 년도나 12차 년도나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 아이디를 지정하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이제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보시게 되면 12년도 데이터가 쭉 있고 그 밑에 11년도 데이터가 쭉 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세트의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붙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그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그거를 보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가? 올해처럼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게 딱 터지면서 팬데믹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의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해보기에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분석에서 평균 비교, 독립표본 T 검정 이렇게 하시면은 독립표본 아니죠.
종속표본 t 검정이죠. 페어 t 테스트. 여기 대응 표본 t 테스트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게 되면은 1번하고 2번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58번이었죠. 058. 요거를 이제 먼저 입력을 해주고 여기 2010 그러니까 12차 년도께 들어가는 거고 11차 년도 건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죠. 1A 058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변수 12년도와 11년도의 어떤 변수 간에 상관을 넣어서 얘네가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옵션을 눌러보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왜 한다 그랬죠? 상관계수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했었죠. 지금 잘못했네요, 제가. 지금 이제 최종 학력과 최종 학력으로 구해가지고 제대로 분석이 안 됐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아니라 729번이었어. 729번 G 729번 Y12 G 729번 가다 보면은 나오겠죠. 여기 729번 요거랑 11G 729번을 찾는 겁니다. 11G에 729번을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똑같은 문항이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 둘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즉 작년에 스트레스하고 올해 스트레스하고 상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상관이 이제 잘 T값이 많이 줄어들진 않는데 어쨌든 요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랑 스트레스 차이는 거의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의 확률에는 크게 차이가 없구나. 저기 작년이랑 올해 스트레스 지수 내가 느끼는 거에는 큰 차이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분석에 평균 비교해서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아노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T테스트랑 아노바 차이는 뭐죠? 평균 비교라는 건 똑같은데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집단이 두 개냐 세 개냐 그 차이죠. 두 개냐 세 개 이상이냐. 두 개일 때는 T테스트를 하는 거고 세 개 이상일 때는 아노바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729번 찾아볼게요. 요거 729번을 찾아서 여기다 넣고 사는 지역을 우리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지역은 아까 봤을 때 W12 reg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W12 region 이걸 이제 요인으로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요 팩터라는 게 뭐냐면 요거에 따라서 요 값이 바뀌느냐 하는 걸 보는 게 이제 요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걸 요인에다 넣어주면 되고 결과가 되는 걸 종속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런 배치 분산 분석 표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요거에서 F값이 이러니까 모든 집단의 평균이 같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P밸류를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분석인데 여기서 이제 사후 분석을 눌러주게 됩니다. 사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아노바에서 분산 분석에서 연가설이 기각되었을 때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요 사후 분석이라는 거, 포스트 혹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회과학에서는 튜키나 쉐페의 방법을 많이 쓰는데 쉐페의 방법을 써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면 되고요. 두 개 다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자, 똑같은 값이 출력이 한 번 더 되고 사후 검정 값이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렇게 별 표시가 된 애들이 있어요.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별 표시가 된 애들, 여기도 별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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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서울 사람이랑 대구 사람이랑 그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거 보시면 I가 서울이죠. J가 대구입니다. 평균 차이 I 빼기 J가 요 값이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서울 스트레스에서 대구 스트레스를 빼니까 0.2가 나왔다. 즉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대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 0.2점 정도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랑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랑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또 강원도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고 충북은 거의 천국이죠. 스트레스가 없는 동네 같네요. 0.37 정도 더 높죠. 반면에 전북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서울보다 훨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0.3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노바를 통해서 분산 분석을 통해서는 집단 간의 평균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거라면, 사후 분석에서는 다르다면 어디서 이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재밌으면 좀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충북이 왜 이렇게, 전북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은가, 이런 거 봤을 때 전북이랑 대구는 거의 0.5점 차이가 나고 대전이랑도 이만큼씩 차이가 나요. 전북이랑 충북이랑 거의 0.7점 정도가 차이 나는 거 봐서 굉장히 이제 전북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고, 또 이 충북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낮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연구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분산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원 분산 분석으로 가게 된다면 요인을 두 개로 정하는 경우죠. 요인을 두 개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일반 선형 모형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변량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729번이었죠. 12에 729번을 종속 변수에 넣어주고, 고정 요인 여기가 팩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팩터로 우리가 아까 성별이랑 사는 지역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젠더랑 그 다음에 리즌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원 분산 분석이랑 1원 분산 분석의 차이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나요? 2원 분산 분석 1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요인이 하나였고, 2원 분산 분석은 두 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요렇게 생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터액션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여기서 이제 A랑 B, 우리는 지금 지역이랑 성별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인터액션 이펙트라는 게 되게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교차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봐야 된다 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어 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모형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모형. 그래서 어떤 형태로 분석을 할 것인가. 완전 요인 모형이라고 하면은 이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모양을 말하는 거고요. 사용자 정의항 설정 이렇게 하면은 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이렇게 곱으로 항설정 죄송합니다. 항설정으로 가서 상호작용 효과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둘의 상호작용 효과가 또 하나의 효과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상태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요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고, 그 다음에
그 모형의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죠. 즉 여기서 보면은 그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도 영향을 미치고 성별도 영향을 미치고 성별과 지역의 상호작용 효과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여성인데 아니 남성인데 충북에 살아. 그러면은 제일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어디 갔지? 요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그림 그리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상호작용 효과가 있으면 상호작용 효과부터 이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 효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을 볼 때 거기다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집단간 평균 비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하려면은 이런 배치 분산 분석까지는 여기서 그냥 하시면 돼요. 평균 비교에서 평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입력하시면은 요런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했던 729번을 찾아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729번 여기다가 종속 변수에다 얘를 넣어놓고 독립 변수에서 굳이 뭐 막 이렇게 찾아서 넣을 게 아니라 그냥 성별이 궁금하면 성별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뭐 했었죠? 리즌도 넣었었죠? 리즌. 그래서 여기 W12 리즌 그것도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별에 따른 평균이랑 지역에 따른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값들 통계량을 나타내 주고요. 평균, 케이스 수, 표준 편차 이렇게까지만 나오는데 뭐 중위수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분산도 넣을 수 있겠죠. 최빈값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평균 분석에서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량이 궁금하다면 분산 분석표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일일이 뭐 test에다 값을 넣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값을 한 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면 바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성별에 따른 요 스트레스 차이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죠. 아까 했던 분석이랑 결과값이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도 이렇게 지역에 따른 것도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사후 분석을 통해서 어디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요인을 두 개로 설정한다면 이원 배치 분산 분산 분석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일반화 선형 모형에 가서 일변량 이렇게 선택해주고 아까랑 똑같이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서 이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아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직접 눌러보고 한다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건 반복 숙달이거든요. 이 영상 한 번만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거의 그런 거죠. 처음 게임을 하는데 게임 규칙만 설명을 듣고 바로 게임을 해서 챔피언이 된다. 그거는 정말 드라마에나 있는 거잖아요. 피아노 처음 배운 다음에 바로 막 뭐 쇼팽 야상곡 막 이런 거 치고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연습을 통해서 숙달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통계 이 SPSS를 활용하는 것도 그 어떤 특별한 재능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잘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잘해지는 것처럼, 처음 할 때보다 훨씬 잘해지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단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눌러보시고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해보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